오늘은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이 죽어야 명리가 산다 요 책을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는데 페이지는 58페이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천간을 오행으로 나눈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천간을 오행으로 나눈 것 명리개벽이 나오기 전까지 사주라고 하는 명리의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천간인 갑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양과 음과 양으로 나누고 있으며 또한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 토금, 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보면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양과 천간을 양과 음으로 나누고 천간을 양이라는 거와 음으로 나누고 보통 보면 이런 그림이 그리지 있죠. 이런 그림이 그리지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말입니다. 나누고 또다시 이거를 목이라고 하고 요거를 병과 하라고 하고 무와 기를 토라고 하고 경과 신을 금이라고 하고 요거를 임과 계를 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보통 책들이 보면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음과 양으로 나누고 이거를 뭐냐 하면은 오행 이런 식으로 딱 나눠놨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읽으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눈 것을 본다면은 갑과 을을 목, 병과 정을 화, 무와 기를 토, 경과 신을 금, 임수와 개수, 임과 계를 수라고 나누어 오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 이렇게 구분한 오행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래, 목화, 토, 금, 수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된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 밑에 오행이라는 말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된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먼저 설명하자 하면은 이 행이라는 거는 오행이라는 이 글자 오행이라는 이 글자를 명리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 왜 여다가 왜 행이라고 쓰느냐 행이라고 쓰느냐 이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서 항렬할 때 순서 항렬 우리가 항렬을 했죠. 항렬 순서를 나타내는 뜻의 행도 되고 이 말입니다. 순서 우리가 수차에서 행렬 문중에서 이야기하는 몇 대손는 항렬 그걸 항렬이라고 하죠. 항렬 그럴 때 순서를 나타내는 행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떤 5가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5가지가 내포하고 있는 뜻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어느 걸 설상하는데 그렇게 갑과 을은 목이 5개의 순서가 이제 예를 들어 5개 목화 토금 수라는 5개의 순서로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갑과 을은 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 병과 정은 화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 무와 기는 토라는 뜻을 갖고 이 토가 이 사를 이렇게 사같이 써면 안 됩니다. 길게 써야 됩니다. 무와 기를 토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 경과 신은 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 임과 계는 수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 하는 행이라는 이 자체는 뜻 혹은 이게서 잠깐 또 조금 더 늪이잖아요. 목적이라는 것도 이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범위가 그런 내용 글자더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이 두 가지 어느 것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더라. 이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해를 할 수 있더라 이해를 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명리 공부를 하면서 꼬치 하나하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걸 그냥 하는 게 하나하나 꼬치 따져봤습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말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교유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된다. 금시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오행의 행이라는 것은 물질의 대표성 이어서 빠졌습니다만은 이 목적도 됩니다만은 어떤 대표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도 하더라. 즉 갑과 을이라는 것은 목을 대표하는 거다. 병과 정은 화를 대표하는 거다. 토를 대표하는 것은 무와 기다. 금을 대표하는 것은 경과 신이다. 수를 대표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더라. 행위 그것들에 그렇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천간을 음과 양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이미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앞에서 앞 시간에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오행의 구분에 대한 잘못을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갑과 을을 목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부정. 첫째로 갑과 을을 목이라고 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내용과 같음을 말하고 있다. 전체적인 나무, 모든 종류의 나무라고도 저번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푸르다, 자라고 있다, 꽃도 피울 수 있다. 목이라는 그 자체는 꽃도 피울 수 있다, 열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잎과 가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봄과 여름에는 잎과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으며 겨울에는 가지만 남는다는 내용으로서 목이라는 것을 만약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래 천간의 상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이론에 갑을 수목, 옛날 기존 모든 어떤 책들에서 서술을 해놓은 것을 봤을 때 천간의 상세에서 목을 수목, 줄기가 있는 나무, 동냥목, 소나무, 잣나무, 사목, 화초, 가지, 잔디, 능쿨나무, 잡초, 난초, 대나무 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어느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다 종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이 종합이 그러면 어떤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거 나와 있는 종류 어떤 책에서는 그 2가지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책에서는 그 3가지로 나와 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누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2가지만 된다, 어떤 사람은 3가지만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자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나누는 데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책에도 설명이 없고 그래 설명해놓은 책들을 다 봤을 때는 금시하겠듯이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이 전부 다 집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합치하고 설명될 수 있더라. 이러한 것에서 오행 중에 하나인 목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면 소나무, 잣나무라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렇긴 여기서 여러 가지 나무 종류를 다 저번에 내가 한번 서술을 할 만큼 해봤지 않습니까? 다 넣어야 되는데 그래 소나무, 잣나무라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해가 되는데 죽은 나무라고 하는 사목은 사실은 이 사목이라는 건 나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목은 내가 일간이 가볼 때 사목이라는 것도 죽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 사목이라고 하는 죽은 나무라고 하는 사목은 나무라고 하는 목의 명칭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며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화초, 잔디, 능쿨나무, 잡초, 난초, 대나무 이러한 것들도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우리가 사실은 저번에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도 아닌 게 풀도 아닌 게 그렇습니다. 이름은 나무라고 했지만은 잡초라든지 난초 이런 거는 그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그 말은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습니다.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수준 낮은 사람들의 말을 100% 믿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참 그런 대로 경고 바르고 머리가 좋다는 일본 사람들이 제 책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저는 명리 일본 책도 다 읽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이러한 것이 나무라고 하는 특성인 푸르다, 자라고 있다, 꽃도 피울 수 있다, 열매도 있을 수 있다, 잎과 가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봄과 여름에는 잎과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으며 겨울에는 가지만 남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긴 난초라든지 앞에 덩쿨나무, 잔디, 화초 이런 거는 꽃도 피지도 꽃은 필 수 있으나 가지가 있다든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무 일부분에 가지만으로 목이라고 한다면은 가지만 가지고 목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은 잎도 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물음표를 둬야 된다. 잎도 그러면은 나무에는 그래 가지만 있느냐, 뿌리도 있느냐, 뿌리만 있느냐, 잎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잎도 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꽃에 달리는 나오는 그러면 이 꽃은 나무에 달리는 꽃은 뭐라고 할 수 있으며
열매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세밀하게 따져볼 때는 어머니 남는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김명진이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학문적인 학문은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 자체에서 학문의 발전이 있는 거다. 두 번째, 유식갑자에서 어용이라는 구분적인 것을 한다면은 청간이 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유식갑자는 갑자, 갑인, 갑진, 갑보, 갑신, 갑술, 그리고 을로서는 이 말입니다.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가 되는데 이런 것에서 본다면은 목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갑을 갑 같으면은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돼. 을 같으면은 을묘, 을축, 을묘,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그다음에 을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면은 이 갑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입니다. 이 갑이 이 갑이 목이고 말입니다. 이 을이 목이라고 한다면은 목자, 목긴, 목자, 목긴, 목진, 목고, 목신, 목술 더 해도 문제가 될 거 없지 않느냐. 그러고 말하면은 목축, 목묘, 목사, 목미, 목류, 목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그러고 뒤에서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갑과 을이라는 이 자체는 이거 먼저 그리면 안 되겠죠. 갑과 을은 소위 말하는 비견과 어느 것 이게 비견 같으면 이게 급제가 되고 이게 비견 같으면 이게 급제가 되고 비견과 급제라는 개념, 비견과 급제라는 그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개념은 말하면은 내용 자체가 완전 반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비견 갑이 비견돼서 을은 급제가 되는데 급제는 다른 내용을 가져야 되고 말하면 을이 비견 같으면은 갑이 급제 같으면 내용을 달리하는 말하면 등져 있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 하는 그런 관계의 비견과 급제 그거를 태극의 설명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러한 모형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만나간 경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갑과 을을 목이라고 한 상에서 비견과 급제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 갑과 을을 같은 대표성, 같은 뜻을 두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뭉뚱그리 버렸어요. 그렇긴 해요. 비견과 급제라는 뜻은 분명히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견과 급제라는 건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는 것으로서의 대표성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뭉쳐버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구태여 갑과 을을 나눌 필요가 없고 갑과 을이라는 이 자체를 나눌 필요가 없고 갑으로 나눌 을도 나눌 필요 없고 그냥 천간 10개를 갑을 병정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어느 건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천간을 10개로 나누어 놨느냐 이 말. 그럼 이 갑과 을을 목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떤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든 이러한 뜻을 대표성을 일단 이 자체 이미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 내용, 함정에 둘러 빠지게 만드는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병과정을 하나 저번 시간에 되고 앞으로 또 나옵니다. 또 병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병과정은 이 말입니다. 병과정이라는 것을 이것을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급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급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 자체가 급제가 되는 겁니다. 즉 병과 정은 같이 않다 이 말입니다. 같이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병과 정을 그렇게 같은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은 병이 우리가 태양이고 기준에서 하듯이 정화는 촛불이라든지 등적불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거 나오면 태양이고 촛불이고 여기 두 개를 보십시다. 이거는 병은 예, 태양이고 그건 좋다 이기지 옛날 이론 그대로 정화는 뭐냐면 촛불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혹은 등대라고 했을 때, 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달이라고 할 때. 이 내용,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내용 자체 병과 정은 같은 내용은 아닌 거는 맞다, 이 말. 그럼 그래 놓고 보면 비견과 급집 혹은 비견과 급제라는 내용으로서는 맞다, 이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를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내용에 불구하고 이 두 개를 뭉쳤어, 이 말. 화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맞네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시하겠듯이 목자, 목긴, 목축, 목묘. 그러면은 육식갑자가 말하면 갑을 이래 붙는 게 목을 갖다 붙이면은 12개, 목이 12개 다 붙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목이라니 다 붙어봅니다. 말이 안 된다. 똑같은 지로 그 밑에 다음에 병과 정을 화라고 구분한 것에 대한 부정, 똑같은 이야기 됩니다. 병과 정을 화라고 하고 있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이라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화의 특성을 사진에서는 빛을 가지고 있다, 열이 있다, 혹은 익힌다, 반짝인다, 덥다, 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사진에서는 하고 있더라. 그 오행의 하나인 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라는 청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서도 본 것과 같이 태양빛, 여름의 태양, 큰불, 달빛, 가을의 태양빛, 인공의 불, 등대불, 촛불, 모닥불이라고 말하고도 있더래. 이런 것에서 오행 중에 하나는 화라는 것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태양은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이라는 것과 태양빛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래 그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태양열이고 태양빛이라고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과 정을 나눌 때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태양열은 화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에 무엇은 좀 모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더라. 여름의 태양은 여름의 태양빛을 말하는 것인지 여름의 태양열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 또한 알 수가 없고, 혹은 여름의 태양빛과 열을 동시에 다 이야기하는 화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두리뭉술해도 너무 두리뭉술하고 의문만 읽으면 읽을수록 말하면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자꾸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러한 설명으로 될 수밖에. 하나 이해하고 나면 다음 이게 자꾸 학문이라는 거는 이 말입니다. 학문이라는 거는 어려운 물음표가 자꾸 물음표가 있는 이 여러 가지 물음표를 자꾸 해소시켜 주는 게 학문인데, 옛날 이론 읽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옛날 이론 거 처음에는 물음표 안 생기다가 오히려 물음표가 점점 생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못 느꼈어요? 그거 못 느꼈다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은 자세가 잘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까지 그래 썼는데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밑에 61페이지 중 만약 화라는 것 중에서 여름의 태양이라고 고정을 하고 있다면은 같은 태양인 봄의 태양, 가을의 태양, 겨울의 태양의 화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무만 대줄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닥불을 화라고 한다면은 모닥불, 논두렁에서 태우는 집불은 집불은 화로 될 수 없는 것인지 질문하여 봐야 되겠다 이 말. 의문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화에 대해서 나열을 다 해줘야 된다. 어떤 화는 병이고 어떤 화는 정이라는 것을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거는 자체는 힘들 뿐 아니라 그렇게 해놓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그 등대불, 촛불, 모닥불도 인공의 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며, 인공의 불이라고 한다면은 원자, 폭탄도 인공의 불로 불리는 화로 된다고 하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수소폭탄, 폭탄,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이거 좀 다 불 아닙니까? 열도 나고, 불빛도 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말하는 것들이 화라고 한다면은, 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과 인공적인 불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든 빛과 열을 내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빛과 열을 내는 것을 말한다고 해버리면은, 깨끗하게 화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될 것인데, 말하면은 맞든 안 맞든 모든 빛과 열을 하라고 한다 규정해버리면은 이렇게 나눌 필요, 그렇게 말하면은 모닥불이 뭐니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 자체도 애매하게 규정하여야 되는지 한심스럽다. 왜 그렇게 말하면은 모닥불이니 달빛이니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 사람 혼돈만 가중시키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놨는지 한심스러운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더라. 그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면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안 되죠. 신사가 안 됩니다. 신사신문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저는 이제 근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을 명리가 나온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명리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가질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인데, 인간의 힘이 항상 내가 이야기했지만 명리는 무위법이다, 유위법이다. 무위법이죠. 무위법이라는 건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상태고, 유위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면은 명리가 무유위법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힘으로 가중된다,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돈 못 벌일 사람이 없고, 뭡니까?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 다 조정 다 된다 입니다. 그런데 그리 될 수가 없지요. 물론 감기가 좀 들려서 치료를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근본적으로 목숨을 유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대로 한다면은 돈 아무리 자기가 돈 벌려고 해도 문이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거는, 오래 살려고 일찍 죽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의법이라고 인공의 불은 유의법입니다. 그래 된다는 것 같으면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건 인간의 힘이 가질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 한 것인데, 만약 촛불, 등대불과 같은 것이 오행이라고 하는 화라는 것으로 된다면은 명리라고 하는 운명을 인간의 힘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며, 또한 촛불은 불과 12시간, 12시간도 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생로병사를 생각해 본다면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촛불 같은 거 대체적으로 12시간 정도 이상, 24시간, 길어도 24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화, 촛불이라고 하는 내 일간이 정화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12시간, 24시간 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생살이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내 말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감정하는 것은 일간이 세월을 두고 상이라고 하는 모양의 변화와 성정의 변화, 그리고 육신이라는 기의 변화와 생로병사를 알기 위한 것인데, 촛불은 생로병사가 12시간이고 이 말입니다. 촛불이 성정이 있습니까? 촛불이 어떤 상이라고 하는 촛불의 상은 있지만은, 그게 사람 말하면은 상은 있지만은 그게 촛불이 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촛불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12시간, 24시간밖에 생로병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누누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간은 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천간이라 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말 이걸 뭐다 대칭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갑도, 사주를 빼봤을 때 일간이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고, 병도 될 수 있고,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대칭시키 봤을 때, 말하면 정화를 촛불이라고 했을 때, 일간이 촛불이 되는 겁니다. 일간 정화라는 건 촛불이 되는 겁니다. 촛불이 나가 되는 겁니다. 대칭시키 봤을 때는 말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 12연성도 있고, 12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면은 내 성정이 있듯이 말하면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정이 있는데 그 성정 자체가 촛불이라는 성정 자체로서는 12연성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없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육식갑자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구분적인 것에서 천간이 화로 구성되어 있는 육식갑자는 병자, 병인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병진, 병오, 병신, 병술,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해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본다면은 화자, 화인, 화진, 화오, 아까 얘기는 대칭시키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하면은 그 모순점을
말하면 하나하나 알기 쉽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겁니다. 알기 쉽게. 그 자시하게 그냥 꿈을 깨자. 제가 지금 음양호의 상생상극이 죽어야 명리가 산다라는 그 자체는 말입니다. 그 자체는 기존을 이뤄냈어. 말은 꿈을 깨자. 꿈에서 깨어나자. 깨어나자. 꿈 깨자. 깨어나자.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절대로 거기에 둘러 빠지면은 꿈 깨자 둘러 빠지면은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꿈을 깼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낸 겁니다. 네, 다음에 무와 기를 토로 구분한 것에 대한 부정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무와 기를 토라고 하는 데 있어서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진에서 보면은 지구의 표면에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과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설명되고 있더라. 오행의 하나인 토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무와 기라는 천간의 종류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산악의 흙, 만물의 근원, 대륙, 거산, 전원의 흙, 뒷동산, 언덕, 기름진 땅, 문정, 옥답 등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이런 것에서 오행 중에 하나인 토라는 것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보통 보면 명리책들 보면 이런 종류, 이런 종류 많이 써놨습니다. 많이 써놨어요. 많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종합해 볼 때 아이들아. 이런 것에서 토라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 산악의 흙이라는 것에서 만약 산악의 흙과 마을이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에 산악의 흙이 마을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까? 자,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이거 됐고 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산이라는 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있으면서 마을 이렇게 돼서 마을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땅이 흙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짓고 여기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산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까지냐 하는 말하면 이까지냐 혹은 이까지냐는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문정, 옥답이니 산악의 흙이니 구분하는 그 자체의 말하면은 구분점이 모호해진다. 그렇긴 말하면은 그 뚜렷한 그런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토라가는 것, 60 밑에 이러한 것에서 토라가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 산악의 흙이라는 것에서 만약 산악의 흙과 마을이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산악의 흙으로 되며 어디부터 마을의 흙인가에 대한 범위가 없으므로 혼돈이 있으며 만약 사태가 일어나서 산악의 흙이 평지로 내려온 경우에는 산악의 흙으로 해야 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전원의 마을의 흙으로 해야 할 것이지 이것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 내보고 자꾸 꼬치꼬치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김명지 네 일만 너무 까다롭다. 네 생각하는 게 네가 좀 멋이 이상하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비지떡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양호의 상생상극을 믿고 거기에 맹신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한다면은 오행의 하나인 물이라는 수도 될 수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보십시오. 미국 우주국에서도 첫째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는 첫째 조건은 뭐를 꼽고 있습니까? 당연히 별이기 때문에 흙은 있고, 당연히 그 또 다음에 꼽는 게 뭡니까? 물을 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토라는 무토기토도 말하면 무토를 아까 만물의 근원이라고 한다. 만물의 근원은 오히려 수 아닙니까? 수도 될 수 있으며 경에 따라서는 불도 사람이 불 없으면 얼어 죽어버리죠. 이거 화도 될 수 있는데 만물의 근이라는 것이 오행이라는 토로 구분해나는 것은 어딘가 설득력이 없다. 참 애매하죠. 설득이 없는 겁니다. 또한 대륙을 토라고 할 때 섬은 흙이라는 토의 오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 그렇긴 해요. 대륙을 토라고 할 때 섬에도 흙이 있던데 토의 오행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인지 자꾸 그에만 가우뚱하게 되는 것은 필자의 의존함과 꼼꼼함에 한 것인지 혼돈이 생기지 않을 수 없더라.
그렇죠. 내보고 미친놈이다 소리 할 수 있겠죠. 미친놈이다 할 수 있겠죠. 나는 미친 사람은 아니더라. 혼돈 생긴다. 그 산을 토라고 간다면은 작은 산은 토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산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로 돼야 되냐 이 말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걸서 그 산이라고 할 수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산, 높은 백두산이라든지 한라산, 저 티베트 같은 데 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알라밖에 비교를 한다 하면은 언덕밖에 안 됩니다. 그거라면은 그 등거리 같은 높은 산이라 그 산이라고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인지 알 수 없으면 또한 그 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 싶더라. 이러한 기준은 그렇죠. 우리나라로 볼 때 강원도 사람, 경상도 사람, 티베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의 규모는 달라진다.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호주 사람들, 호주 학생들인데 산을 그리라 이렇게 평지로 그리더랍니다. 호주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들인데 산을 그리세요 하니까 산을 전부 다 뭡니까? 언덕, 평지로 그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산이라는 것을 안 보았기 때문에, 산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안 봤기 때문에, 호주에는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 큰 산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평지에서 자란 보통 산이라는 용어는 있을랑은 모르지만 그리는 데 있어서는 평지 비슷하게 그리부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과 같은 구분을 한다면은 의문이 생길 수 없도록 확실한 규정에 의한 구분이 되어져야 하며, 토에 해당될 수 있는 것과 해당될 수 없는 항목을 유적인 설명으로서 명확하게 규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규정해 줘야 됩니다. 가령 사막, 모래땅, 토성, 논두렁, 텃밭, 길 등과 같은, 길도 호가입니까? 같은 것은 토로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혹은 될 수 없다는 것인지, 만약 토로 될 수 없다면 어떤 것은 무토가 되며 어떤 것은 기토가 된다는 구분을 또 해줘야 되더라. 토로 될 수 없다는 건 또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사주라는 것으로 운명을 알기 위해서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예. 내가 일간이 천간이고 난데 무토는 예를 들어서 뭐 산악의 혈기다. 그러면 당신은 산악의 혈기로서의 일간이다, 나다. 혹은 뭐 저는 말을 앞마당의 혈거의 기토로서는 기토다. 혹은 뭐 낮은 산, 높은 산의 무토다. 이런 식의 어떤 말하면은 결정이 되어야, 당신은 산악의 혈기이기 때문에 좀 거친 성격을 갖고 있네요. 갖고 있겠네요 하는 식으로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된다. 안 그러면 당신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말하면 전원의 혈, 문전옥답의 혈 기토네요. 하면은 기토일 때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되게 그렇지 않더라. 내가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화전민들은 불을 때 갖고 그 산 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은 산 중간에 이렇게 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밭은 그럼 무토냐 기토냐, 이게 그래 좋다. 이 전체를 만약 무토라고 봤을 때 그 화전민들이 사는 이 자리는 문전옥답입니다. 그럼 이 부분만큼 그러면 기토냐 무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혼돈이 생길 수 있더라. 다음 두 번째, 그 역시값에서 응이라는 구분인 것에 의한다면은 천간이 토로 구성되어 있는 역시값에는 무자 무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진 무호 무신 무술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은 토자 토인 토진 토또 뭐 토신 토술 토축 뭐 이런 것 같은 게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경과 신을 금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되는 부정. 경과 신을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적인 설명을 사진에서 본다면은 철, 자석 띠는 물체,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뭐 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진에 설명을 하고 있더래. 오형의 하나인 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경과 신을 본다면은 광석, 광맥, 바위, 암석, 철광석, 소리가 나는 새, 강화하지 않는 금속, 사금, 기금속, 가공된 금속, 보석, 다이아몬드 등이라는 것으로서 나열하고 있어요. 책들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종합을 하고, 대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오형 중의 하나인 금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광맥이라는 곳에서 키워낸 원석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광석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광물질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서 철광석, 석탄광석,
은광석, 수정광석, 그리고 금광석 다 말하면 광석이라는 뭐든 광물이든지 광석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리광석, 납광석, 아연광석, 에메랄드 광석 등을 다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자체를 전부 다 광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행을 말하는 금이라는 철을 뜻하는 내용을 볼 때 철광석 외에는 금속이라고 할 수 없는 광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말의 못은 좀 있다냐. 즉 석탄광석이라고 할 때 석탄을 철이라고 하지 않으며 석탄은 철 광석이라는 내용을 넣었을 때는 석탄광석도 광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석탄을 그렇다고 해서 석탄을 철이라고 합니까? 철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광석, 수정, 금, 구리, 납, 아연, 에메랄드 같은 것도 철이라고 할 수 있느냐? 비철이라고, 비철 아닙니까? 무슨지 은은 철은 아니죠. 철이 아닌 비철이지 않습니까? 비철, 수정 같은 금 같은 것도 비철이지 않습니까? 구리, 납, 아연, 에메랄드 이런 거 다 전부 다 에메랄드 이런 거 보석이지, 보석광석이지, 보석이지요. 그 철이라는 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광미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 수가 있게 되더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바위, 암석, 사금, 주옥, 기금속은 철이라고 하는 오행인 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기초 학문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초등학교 아들인데 바위가 금이가 물어보세요. 바위가 금이라고 암석이 금이가 물어보세요. 기금속이 금이가 이거는 기금속은 금이 들어갔지만은 주옥이 말하면 철이가 금 물어보면 초등학교 아들도 아니다 합니다. 그 기초학문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다이아몬드 역시 금이라는 오행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담배를 미사일이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야 될 것이다. 흔히들 옛날에 그랬죠. 전봇대를 파리가 비행기가 전봇대가 나무가 만약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은 내 같은 경우는 미사일도 길쭉하죠. 담배도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럼 담배가 미사일이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내 논리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내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담배를 보고 내 미사일이네라면은 사람들이, 저기 담배지 미사일이고, 대번 열을 낼 거 아닙니까? 니 미친놈이가 이라고 알 거 아닙니까? 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위, 암석, 주옥, 이런 걸 갖다가 철이라고 하는 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누가 미친 사람 말이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담배를 미사일이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금속이라고 하는 철은 철광석에서 가공을 하여야 금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금속은 가공된 거 아닙니까? 모든 금속은 가공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 자체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쪽을 보나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말 자체가 궤변이고 잘못된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가공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가공한 것과 가공하지 않는 금속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말하면은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모양과 시변성 성정과 기의 변화의 적용을 철이라고 구분되는 모든 항목에 따라서 전부 달라져야 달리하여야 하는 심각한 혼동과 어려움과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말하면은 경금식 철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철은 거의 1000년 이상을 버티지 않습니까? 그럼 시변성이 그러면 몇백 년이 되겠네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오행으로 구분한 것이 일주라는 것으로 대체되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칭되는 것. 일간, 일주나 일간 대칭되는 거죠. 그렇게 일주라는 것으로 사주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두 번째 육식갑자에서 오행이라는 구분적인 것을 한다면 천간이 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육식갑자 경자, 경인, 경진, 경오, 경신, 경술,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가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금자, 금 있는 금진, 금오, 금신, 금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더라. 다음에 임과 계를 구분한 것에 대한 부정.
인과계를 구분한 것이라면 오행에서 말하는 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물이라는 내용과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사진에서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 0도 이하면은 얼음으로 되는 것, 100도 이상이면 수증기로 되는 것, 흐르는 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인과계라는 것이 물이라는 오행의 수라는 항목으로 정하여 놓는 것을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명리책, 음양오행, 상생상국으로 주장하는 내가 다른 책 신일명리 외에는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 책들을 전부 다 종합해 본다면은 호수, 바닷물, 맑은 물, 강, 이슬, 자간물, 빗물, 생명수라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오행 중에 하나인 수라는 것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작은 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가 작은 물이라고 규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작은 물이라는 규정,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이것도 작은 물입니다. 그럼 이 작은 물, 이것도 작은 물인데 이 물하고 뭡니까? 또 낙동강물하고 비하면 낙동강물 크죠. 이게 작은 물이죠. 그 낙동강물하고 뭡니까? 태평양하고 비교해 보면 낙동강물 저거는 낙동강물 물도 아닙니다. 물도 아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물이라는 범위를 정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작은 물을 수라고 규정한다면은 바닷물은 작은 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오행의 수라는 것으로 될 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 물음표만 계속 생기더라. 위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수라고 하여 정하여 놓았을 때 말하면 수증기, 우물, 그렇죠. 얼음, 눈, 서리, 수맥, 개천, 물이 모여 떠다니는 구름, 연못, 웅덩이의 물 등은 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같이 되는데,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지금도 이야기하면 규정을 다 수라고 한다면 무엇은 어떤 물은 임수고 어떤 거는 개수다. 혹은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된 거는 임수고 이렇게 있는 종류는 개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것을 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 우물이라든지 얼음, 눈, 수맥, 개천, 구름 이런 거 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할 수 없다 이상한 논리가 되며 수라고 한다면은 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것과 해당될 수 없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든지 혹은 물이라는 내용인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 0도 이하면 얼음으로 되는 것 100도 이상이면 수증기로 되는 것 흐르는 액체라고 해버리든지 하여야 할 것인데 왜 그렇게 애매한 규정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수라고 하는 거 흐르는 거 봤을 때 나중에 명리개벽에서 이야기하면 흐르는 거로 본다 하면은 휘발유 기름도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흐르는 거로 본다면 수라고 넣어줘야 되겠냐? 수원 같은 거 흐르지 않습니까? 수라고 넣어줘야 되냐? 근데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규정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 쉽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을 인하여 사주를 풀이할 때 혼동과 어려움과 복잡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더라. 다음 69페이지. 갑자에서 오행이라는 구분적인 것을 한다면 천간이 수로 구성되는 육갑자는 임자, 임인, 임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모, 임신, 임술,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은 말하면은 임자, 임인, 수자, 수인, 수진, 수오, 수신, 수술, 수축, 수묘, 수사 이 말이 되는 것 같은 그 동일한 그래도 대칭시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지 않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신령성의 문제 말입니다. 천간이 사주의 중심이 되는 일간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 또는 그렇죠 지칭, 나, 일간, 천간, 지칭, 대칭 또는 사주를 구성하는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오행의 구분은 잘못된 것이며 복잡하게 되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칭했을 때 병화는 무토 무슨 산 다 말하자면 암석이니 뭐니 사금이니 뭐니 하는 다 대칭식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지어진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된다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무의미하고 복잡성만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다음에 학문적인 접근. 신을명 이론에서는 천간을 오행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목화 토금수로 구행하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인문계백에서 상세한 이론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말하면 신을명리 이론 명리계백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천간은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육신에는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제, 편인정인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아까 비견과 급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비견과 급제의 설명들이 명리계백에서 설명 나옵니다. 비견이라는 것과 급제라는 것 이거 봤을 때 급제라는 거 봤을 때 이 두 단어가 다르다 했죠. 비견 다음에 식신은 뭐 여러분들 둘째 치더라 식신 상관이라 이 말은 조금 내용이 조금 유보하더라도 편제의 말 편제라는 말과 정제라는 말 이 자체 두 개를 보면 편제라는 말과 이 자체 두 개를 보면 이 뜻이 뭡니까? 이 비견과 급제 뭐 이것 두 개는 보면 또 비견과 급제 아닙니까? 이것 두 개를 보면 이게 비견 같으면 이 급제, 이게 비견 같으면 이 급제입니다. 이 말 자체도 요거 두 개를 보면 비견 편제 정제라는 말 자체가 내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편관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편관 정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편관 정관이라는 이 자체도 뭐 요 금시월 편관 정관이라는 것도 이게 말하면 이게 비견 같으면은 이게 급제가 되고 이게 비견 같으면 이게 급제가 되고 이게 비견 같으면 이게 급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견과 급제에 말하면은 반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이것 두 개는 내용 글자만 하더라도 편과 정이란 글자 자체가 말하면은 잘못됐다. 이거 각각 다 이렇게 말하면 태극의 모양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견급제 식신상과 비견급제 다음에 인적 편인정인 이것도 말하면 인이라는 이 자체도 편인정인을 볼 때 말입니다. 편인정인을 볼 때 난조티 이거 하면 뒤에 설명 나오실 겁니다. 편인정인을 볼 때 이 자체도 비견과 비견 같으면 급제가 되고 이거 비견 같으면 이게 급제가 되고 글자 자체도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비견과 급제 모양으로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용과 뜻을 반대적인 내용과 뜻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그래서 그 60, 70페이지 보면은 천간 육신이라는 것에서 이런 비견급제 식상관 편인정인이 있더래. 이러한 육신에서 비견과 급제는 서로가 상반된 내용 또는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식신상관이 서로가 상반된 내용 또는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편제정제가 서로 상반적인 내용, 편관정관, 편인정인이 서로 상반된 내용 또는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급시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오행이란 것은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말은 오행이 목화토금수에서 목이란 것은 목이란 것으로 같은 내용의 동질성을 말하는 것이고 화라고 한다면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동질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 그렇다고 할 때 갑과 을이라는 것에서 갑과 을은 반대의 내용을 가진 양과 업이면서 또는 상반된 의미의 비견과 급제 관계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같은 오행인 목이라는 것으로서 아까 요 지압 붙습니까? 같은 내용의 목이라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동질성 혹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묶어버린다면 그걸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구분해놔놓고 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오행이라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며 이 말입니다. 또 오행이라는 목과 토금수라는 것을 분류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천간을 오행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저 말을 차분하게 끝까지 안 들어보십시오.
악습으로서 그게 내 이제 말하면 신을 명리라는 내용 이런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왔는데 지금 이제 한번 이런 내용을 해보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뒤로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